네, 모의고사 1회 6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6번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요렇게 생겼대. 그쵸? 뭐 요 정도 수준까지 9급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략 이렇게 푼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그래도 시험장 가서 뭐해? 정답에 가까운 걸 찍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푸는구나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x, y 두 개의 변수가 확률 변수가 존재하는데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있겠죠. fx, y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x랑 y는 0에서 1까지만 나온답니다. 되시죠? 뭐 연속 확률에서 등호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째 등호가 있든 없든 어차피 그 등호일 때 확률은 0이기 때문에 등호가 있든 없든 어쨌든 뭐해? 구간, 우리는 구간의 넓이를 통해서 뭘 구해?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등호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0부터 1 사이까지만 나온다. 자, 요것만 알면 되겠고. 자, 기억은 뭐야? x는 0에서 2분의 1까지 나오고 y는 2분의 1에서 1까지 나올 확률은 교집합의 확률. 그러니까 x는 0에서 2분의 1까지 나오면서 y는 2분의 1에서 1까지 나올 확률은 몇이냐? 자, 요런 말이죠. 되시죠? 자,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아니면 그 전에 일단 확률 밀도 함수는 예를 들어 요렇게 나왔을 때 확률 밀도 함수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fx, dx 요렇게 적분해서 구하면 된다고. 되시죠? 자, 그럼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뭐야? y가 하나 더 증가한 거잖아. 되시죠? 그래서 적분, 이 인테그랄을 한 번만 더 써주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중 적분이라고 하는데 이중 적분을 해주시면 된다고. 자, 일단 먼저 x를 적겠습니다.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 2분의 1까지. 되시죠? 자, 이렇게 끄트머리에 적었으면 나머지는 또 이제 끄트머리 밖에서부터 적어줍니다. 얘를 뭐해?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0에서 2분의 1까지. 되시죠? 자, 다음에 y는 뭐해? 2분의 1에서 1까지 확률이 나오는 확률을 알고 싶대. 되시죠? 그럼 이제 요 한 칸 더 안으로 들어와서 y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된다고. 되시죠? 그다음 요 가운데는 뭘 써주면 돼? 확률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x와 y 확률 변수 두 개니까 x와 y 두 개가 들어간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적어주시면 된다고. 되시죠? 그럼 요거를 이제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0에서 2분의 1까지, 2분의 1에서 1까지, fxy가 뭐야? 지금 x 더하기 y니까 요거로 dy 한번 해주고 dx 한번 해주시래. 되시죠? 자, 그럼 적분은 요 안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헤쳐나가면 됩니다. 되시죠? 자, y로 적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y는 변수로, 요 x는 그냥 뭐 상수로 생각하고 적분하면 돼요. 되시죠? 자, 인테그랄, 아니다, 적분해 봅시다. 그냥 한 번에 적분해 보겠습니다. 자, x를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고 y로 적분하면 뭐야? xy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y로 미분했을 때 이 y가 사라지면서 x만 남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말이야. 인테그랄 3을 x로 적분해. 그럼 그냥 뭐야? 3x라고. 되시죠? 그래야지 x로 미분했을 때 x가 없어지면서 3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y로 적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x는 그냥 변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xy 이렇게 적분되고 요 y는 이제 2분의 y 제곱으로 적분되겠죠. 그래야지 미분했을 때 2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약분되면서 y만 남을 거 아니야. 자, 요렇게 2분의 2에서 1까지 y로 적분한 겁니다. 그럼 2를 이제 뭐하고 y에다가 한번 집어넣고 그럼 2분의 1을 또 뭐해? 한번 집어넣어서 서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됩니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2분의 1 되시죠? 자, 빼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에 또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되시죠?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면 2분의 1x 플러스 얘가 8분의 4니까 8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요 안에 요 빨간 부분을 적분했더니 요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를 여기다 뭐해? 다시 집어넣고 또 뭐 하면 돼? 또 적분하면 되겠죠. 되시죠? 자, 0에서 2분의 1까지 2분의 1x 플러스 8분의 3을 x로 적분해 주십시오. 되시죠? 2분의 1x 적분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x 제곱 되겠죠. 더하기 8분의 3x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1 한번 넣고 0 한번 넣어서 빼주란 말이죠. 그렇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될 겁니다. 더하기 이게 2분의 1 들어가면 어떻게 돼? 16분의 3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0은 어차피 여기다 집어넣어봤자 뭐고 0이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럼 16분의 4가 되고 약분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이 됩니다. 아, 그래서 x가 0에서 2분의 1까지 나오면서 y는 2분의 1에서 1까지 나올 확률을 열심히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돼? 4분의 1이 되니까 기억은 뭐해? 맞는 게 되겠죠.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니은 디귿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은 이어서 니은 이번에는 x만 0에서 2분의 1까지 나올 확률을 계산해보래. 그럼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fx dx 해주면 된다고. 근데 fx를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 나는 fxy만 알고 있다고. 근데 나는 x를 알고 싶다고. 그래서 얘를 결합 확률 밀도 함수로 하고 얘를 뭐해? 주변 확률 밀도 함수로 하죠. 그렇죠? 변수가 결합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렇게 변수 하나만 있는 걸 알고 싶을 때 얘를 주변 확률 밀도 함수로 하고 이 주변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그냥 y로 다 적분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 표로 보여드릴게요. x, y가 있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자, x가 있고 0이 나올 확률이 1이 나올 수가 있어. x란 값은 y는 0도 나올 수 있고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어. 이때마다 이렇게 확률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이산형이라면. 자, 그럴 때 나는 x가 0이 될 확률만 알고 싶어. x는 0이 될 확률만 알고 싶으면 뭐해? 이 줄에 있는 확률값을 다 뭐해 해줘? 더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x는 0일 때 y가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값들을 다 뭐해주면은 더해주면은 난 x는 0일 때만 나오는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이 주변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이 끄트머리 여기가 주변이잖아. 그렇죠? 이 표의 주변이라고 바깥이라고. 여기 확률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x는 고정되어 있을 때 y로 나올 수 있는 값의 모든 확률을 다 뭐하면 돼? 더해주면 된다. 되시죠? 자, 이거를 연속형 확률 변수로 넘어와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fx만 알고 싶어? 그러면은 fxy라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값이 뭐 할 때 y로 다 나올 수 있는 값들을 다 더해주라고.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나올 수 있어? 0에서부터 1까지만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이 값들을 y로 다 더해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적분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적분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한다는 것만 조금 한번 봐주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한번 해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뭐 이 정도로는 안 나오겠죠, 9급에서. 라고 했다가 작년에 이 정도로 막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정도로는 가르쳐 드리는데 안 나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방법 당연히 알고 당연히까지는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자, 오케이. 그래서 y로 적분하면 어떻게 돼? 이건 아까 적분해봤잖아. xy 더하기 2분의 y제곱이라고. 이거를 0에서 1까지 y 값에다 1 한번 넣고 0 한번 넣어서 빼주는 건데 0 넣어봤자 어차피 0이니까 1만 넣어주면은 x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값이 뭐야? fx가 됩니다. 주변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x 더하기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요 값을 뭐 해주면 적분해주면은 x 0에서 2분의 1까지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고 이거를 뭐 실제로 계산해보면 8분의 3이 나온답니다. 뭐 적분은 나중에 해보시면 되겠죠. 뭐 이건 단순한 계산이니까. 되시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억과 니은을 풀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해? x랑 y가 독립이니 x랑 y가 독립이냐 물어보죠. 독립인 건 빠르게 판단 가능하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독립일 땐 어떻게 돼? x 교집합 y가 벌어질 확률이 어떻게 돼? 둘의 확률 곱으로 표현될 때, 그렇죠? 독립이라 하죠. 그렇죠? 독립이면 이 식이 성립한다고. 되시죠? 자, 요거를 이제 연속형으로 끌고 와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로 끌고 오면 어떻게 돼? 요 x 교집합 y가 나올 확률을 확률 밀도 함수로 요렇게 적어줍니다.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요렇게 적는 거죠. x 더하기 y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자, px는 어떻게 바뀌어? fx로 바뀌고 py는 연속형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 fy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 값이랑 각각 구한 주변 확률 밀도 함수 값을 뭐한 게 곱한 값이 같으면은 이제 뭐 독립, 다르면은 이제 종속이라 하겠죠. 되시죠? 자, 그래서 fx는 아까 구해놨잖아. 우리가 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fy는 구하면 어떻게 될까? fy도 여기에다가 x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0, 1 넣고 뭐 할 거야? 적분할 거 아니야. 그쵸? 여태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대신에 여기만 y로 바뀌게 된다고 적분하면은. 뭐 적분은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해보십시오. 그럼 얘는 y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은 그쵸? x 더하기 y가 나와? 안 나오죠. 이렇게만 곱해도 벌써 xy라는 게 나오는데. 그쵸? 그래서 이 두 값이 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틀렸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뭐 쉽지는 않은 문제다. 그렇죠? 결합 확률 밀도 함수 자체를 많이 보기도 어렵고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문제지만 자, 요렇게 결합 확률 밀도 함수는 그냥 적분을 2번 해서 요렇게 푼다.
이산형에 있던 개념을 좀 이렇게 확장한다.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 다중회귀 모형 열심히 했더니 분산 분석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값 어떻게 되냐? 그럼 결론 뭐야? 또 빈칸 채우기죠. 그렇죠? 그래서 회귀, 잔차, 총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SS, DF, MS, F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은 F 값 10. 그다음에 총 자유도가 22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뭐 하면 돼? 이제 여기에 빈칸만 채우면 될 거 아니야. 저 빈칸만 채워 봅시다. 자, 그럼 잔차 어디부터 채울까? 일단 자유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중회귀 모형이지만 독립 변수가 몇 개야? 두 개니까 회귀 자유도가 몇이야? 2가 되겠죠. 그럼 잔차 자유도는 몇이야? 20이 될 거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모르니까 여기 뭐 MSE 값 적어 주시고 뭐 진짜 구할 수 없잖아. 이제 더 이상 나와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값은 몇이야? 여기는 10 MSE겠죠. 그쵸? MSR이 10 MSE니까 MSE로 나누니까 F 값이 10 나온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모르는 거 그냥 MSE라고 적든지 뭐 X로 적든지 이렇게 하고 그냥 푸시면 된다고. 되시죠? 자, 그럼 SSR은 몇이야? SSR은 20 MSE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야지 2로 약분했으니까 10 MSE가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럼 SSE는 몇이야? 얘도 20 MSE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으로 약분하니까 MSE만 남은 거지. 되시죠? 그럼 총 SST는 몇이야? 총 제곱합은 둘이 더한 값이니까 40 MSE가 될 겁니다. 되시죠?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가와 나의 값은 같냐? SSR이랑 SSE랑 같냐? 같잖아. 둘 다 20 MSE니까. 기억 맞고. 니은, 다의 값은 19니. 다 잔차자유도, 지금 잔차자유도 몇이라고? 20이라고. 틀렸네. 다음 디귿, 회귀직선의 결정개수는 0.5다. 결정개수는 어떻게 구해? SST분의 SSR로 구하죠. 지금 SST가 40 MSE고 SSR이 지금 몇이야? 20 MSE니까 약분하면 몇이야? 2분의 1이 되니까 몇? 0.5가 되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뭐 그냥 빈칸 채우기 쉬운 문제였다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중위소득 이상인 가구와 미만인 가구를 100개씩 뽑아서 되죠. 100개씩 뽑아서 자, 이 정책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고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은 표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각 소득 수준에서 찬성률이 차이가 있는가를 귀무가설로 세워서 검증하고자 한답니다. 되시죠? 자, 그런데 기억 검정 통계량은 몇이냐? 자, 이거 뭐야? 모비율의 차이 검정이잖아. 모비율의 차이 검정. 자, 그래서 중위소득 미만인 비율에서의 요 찬성률이랑 중위소득 이상인 그룹에서의 요 찬성률끼리 차이가 있냐 검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비율의 차 검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모비율의 차 검정 통계량 어떻게 구해? 검정 통계량 어떻게 구하죠? P1-P2 나누기 루트 P 곱하기 1 P 나누기 N1 더하기 P 곱하기 1 P에 나누기 N2 이렇게 구한다고. 공식 당연히 외우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되시죠? 자, P1은 뭐야? 한 그룹의 그 비율에 대한 추정값이죠. 그렇죠? 지금 총 100가구인데 그중에 60가구가 찬성하니까 0.6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그 얘는 뭐야? 0.4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0.4 빼기 0.6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얘는 뭐에? Z 검정이잖아요. 그렇죠? Z 검정 어차피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0.4 빼기 0.6 해서 마이너스에서 보든 0.6 빼기 0.4 해서 플러스 쪽에서 보든 뭐 상관은 없다고. 되시죠? 근데 뭐 보기 편하게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더 낫겠죠. 되시죠? 자, 그럼 N1은 뭐야? N1은 A 첫 번째 그룹의 총 표본 개수니까 총 100개씩 지금 뽑았으니까 여긴 100, 여기도 100이겠네. 되시죠? 자, 그러면 요 P 값은 어떻게 구해? 요 P 값은 N1 더하기 N2분의 이 그룹을 모아놓은 놈, 찬성하는 놈들의 개수를 더해서. 그러니까 요 200가구가 있잖아. 총 100가구, 100가구 하니까 총 200가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200가구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비율을 구한 게 요 P의 추정값이라고. 찬성률 모비율의 추정값이잖아. 그쵸? 찬성률 모비율이니까 찬성률, 그냥 전체의 찬성률을 찾는 거니까 그냥 전체가 하나의 그룹이다 생각하고 구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전체가 200가구고 그 중에 몇 가구가 100가구가 찬성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로 구할 수가 있다고. 0.5로 구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 값은 0.5, 1-0.5도 0.5니까 0.5. 그럼 0.5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네. 그럼 밑에는 0.5 곱하기 0.5에다가
100분의 1을 이렇게 2번 더한 거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되시죠? 그럼 기억이 뭐에 맞게 되겠죠. 자, 모비율의 차 검정 통계량 공식이 가장 제일 좀 복잡합니다. 근데 외우고 시험장에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니은. 자, 얘는 뭐야? 2/2 분할표잖아. 그쵸? 2/2 분할표일 때 뭐 할 수 있어? 모비율의 차 검정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양측 검정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뭐도 할 수 있어? 카이 제곱 검정도 할 수 있다고. 분할표니까. 되시죠? 2/2 분할표일 때는 Z 검정이랑 카이 제곱 검정이랑 뭐하다고 똑같다고. 되시죠? 그리고 그 Z 검정 통계량 값을 뭐하면 제곱하면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 값이 됩니다. 아까 구한 요 값 있잖아. 그쵸? 요 값을 제곱하면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이 된다고. 되시죠? 아무튼 니은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거 할 때 자유도가 몇이니? 2/2 분할표니까 자유도 어떻게 구해? 2 빼기 1 곱하기 2 빼기 1 해서 1이 자유도가 되겠죠. 되시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카이조 검정 자유도 알잖아. 그렇죠? 뭐 너무 쉬운 거였고. 다음 이제 디귿. 디귿이 이제 뭐 좀 중요한데 특정 정책을 찬성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2분의 1로 추정할 수 있니? 그러니까 중위소득 미만 이상 다 제끼고 그냥 이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2분의 1로 비율을 2분의 1 이렇게 추정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되시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없다. 이게 작년도 7급 시험에 9급 시험인가? 7급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도 근데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네. 음. 근데 중위소득이란 말이 들어가갖고 약간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왜냐면 중위소득이란 게 뭐야? 중위소득은 다 정확히 딱 50% 되는 값이잖아. 그쵸? 50% 되는 가구의 딱 50% 되는 값이기 때문에 50% 되는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 가구에서도 뭐해?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이 절반이고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이 절반일 거 아니야. 그쵸? 만약 가구가 총 2천만 가구가 있다 쳐봐 우리나라에. 그럼 중위소득 이상인 가구도 1,000만 있고 중위소득 미만인 가구도 1,000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서 뭐해? 랜덤하게 100개씩 뽑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200명이 뭐해? 전 인구 이 2천만 가구를 정확히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그 200명을 조사해 봤더니 정확히 100명이 지금 100가구가 찬성했잖아. 그쵸? 그럼 200분의 100이니까 2분의 1이 찬성하는 가구주의 비율로 추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제가 다시 지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3번인 것 같습니다. 정답.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위소득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느 도시 A 도시고 이게 B 도시야. 되시죠? 자, 뭘 말하려는 건지는 자, 공부를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A 도시고 이게 만약 B 도시야. 다시 쓸게요. 자,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어. 근데 A 도시 인구는 더 많을 수도 있죠. A 도시 인구는 뭐 예를 들어 30만 명이고 B 도시의 인구는 예를 들어 한 뭐 10,000명밖에 안 돼. 자, 근데 여기서 100가구씩 뽑았어. 예를 들어. 자, 이럼 요 합친 200가구가 요 두 도시를 합친 거를 대표할 수 있냐 없냐? 그럼 그때는 없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A 도시는 B 도시보다 뭐해? 인구가 30배나 더 많잖아. 그럼 표본도 뭐 해야 돼? 당연히 30배 더 뽑아야지 대표성이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냥 A 도시에서 100 뽑고 B 도시에서 뭐 했어? 100 버렸기 때문에. 그쵸? A 도시에서 100, B 도시에서 100을 뽑아 버렸기 때문에 이 합친 200명이 정확히 요 둘이 합치면 31만 명인데 이 31만 명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 왜냐면 B 도시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100가구나 나가니까 그 B 도시의 의견이 사람이 더 적은데도 뭐해? 절반이나 반영이 될 거 아니야, 의견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200분의 100 해갖고 2분의 1로 추정된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된다. 되시죠? 자, 근데 요 문제는 여기에 중위소득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은 뭐야? 애초에 인구의 절반을 딱 나누는 거라고. 소득을 버는 가구를 딱 정확히 뭐해? 절반으로 딱 나눈 거라고 중위소득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 뽑힌 게 뭐해? 통계적으로 대표성이 있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200명이 전체 인구, 전체 가구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100명이 찬성을 누른 거기 때문에 200분의 100, 2분의 1 추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이게 시험 문제로 당연히 이 정도로 논란이 되는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A 도시, B 도시처럼 이렇게 두 그룹의 차이가 큰 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겠지만 작년에는 예를 들어 뭐 마약 중독자가 나왔습니다. 마약 중독자 거의 없잖아. 근데 마약 중독자에서 마약이 아니면 병 걸린 건가? 병 걸린 사람 거의 없는데 병 걸린 데서 80, 병 안 걸린 데서 100명 뽑았어. 병 안 걸린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뽑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놓고 우리나라 인구는 병에 뭐 80% 걸린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되시죠? 근데 요거는 중위소득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반씩 뽑은 거, 오, 잘했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 2분의 1로 추정된다는 말도 맞아.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공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신데 막 이 정도로까지 논란이 되게는 나오지 않는다. 제가 한 번 더 이거를 검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이거 풀면서 발견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디귿 문제는 빼고 그냥 기억, 니은 2x2 분할표일 때는 당연히 무슨 방향? 모비율의 차 검정과 그다음 뭐에 카이 제곱 검정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모비율의 차 검정에서 나온 Z 검정 통계량이 있고 카이 제곱 검정에서 나온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이 있을 텐데 요거를 뭐 하면은 제곱하면은 요거를 제곱하면 이 값이랑 뭐해진다? 같아진다. 되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모비율의 차 검정의 검정 통계량만 주고서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 값은 몇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x2 분할표일 때는 이런 특수한 관계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9번. 풀기가 싫죠. 그쵸? 문제가 너무 뭔가 까다로워 보이니까 제 이 문제를 한 3달 전, 한 4달 전에 냈는데 왜 이렇게 냈는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아무튼 확률 분포가 가장 어렵다고 시험 그 통계학 개론 단원 중에서는 그쵸? 자, 그 중에서 이산형 확률 분포들에 대한 문제 2개, 그다음 밑에 연속형이네. 오케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P는 0.4일 때 확률 변수가 이렇게 생겼대. 확률 질량 함수가 10cx, px, 1마 p에 10마 x, 당연히 x는 1에서부터 10까지. 되시죠? 자, 요게 뭐야? 이항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잖아. 되시죠? 이항 분포의 밀도야. 확률 질량 함수잖아. 그쵸?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되시죠? 자, 그때 이제 분산 구하래. 이항 분포일 때 분산 어떻게 구해? MPQ 이렇게 구하죠. 그쵸? n은 지금 총 10개잖아. 그쵸? 10까지 나오니까 곱하기 P가 0.4, Q는 1-P니까 0.6이겠네.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은 2.4가 나오니까 기억은 맞다. 되죠? 그래서 요게 뭐 뭔지 알아야 돼?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이항 분포라는 거, x가 이항 분포라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니은. 니은은 처음 보는 뭐에? 확률 질량 함수라고. 되시죠? 자, 요거는 기하 분포라고 하는데 기하 분포 지금까지 기하 분포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물론 기하 분포를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기하 분포를 모르더라도 어쨌든 그 x가 기하 분포긴 기하 분포인데 기하 분포를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아예 대놓고 기하 분포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기하 분포도 당연히 통계학 개론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언젠간 한번 시험에 나올 거다. 이게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1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기하 분포를 알면 그냥 풀면 되는데 기하 분포를 내가 모른다는 가정하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는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나올 수가 있어. 되시죠? 자, 그때 x의 평균을 구해봐요. 그럼 x는 1부터 나오니까 x는 1을 대입해봐. 그럼 그때 확률값이 몇인지를 구해봐. 1을 넣어봐 여기다가. 그럼 p 곱하기 1마이너스 p의 0승이잖아. 1마이너스 p의 0승 1이니까 필요 없고 뭐만 남어? p만 남게. 되시죠? 자, 그럼 x는 2일 때 확률값을 구해봐. x는 2일 때 2를 대입하면 p 곱하기 1마 p가 되겠네. 그렇죠? x가 3일 때는 뭐야? 3일 때 확률값은 그냥 p는 계속 그냥 p가 그대로 있는 거고 p 곱하기 1마이너스 p의 제곱. 이게 1마 p씩 계속 뭐해져? 곱해지죠. 그렇죠?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잖아. 그렇죠? 공비가 1-P인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이게 어디까지가? 무한대까지 가죠. 그렇죠? 그거를 다 뭐 해야 돼? 확률값을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평균값은 어떻게 돼 있어? 평균값은 내 값 곱하기 확률값이잖아. 그래서 1 곱하기 P 더하기 2 곱하기 P의 1-P 더하기 3 곱하기 P의 1-P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가질 거라. 되시죠? 자, 그래서 요 EX에다가
이거 그냥 구할 수가 없잖아. 그쵸? 이게 무슨 요렇게 확률 값들은 등비수열인데 여기다가 뭐해? 내가 구하려는 그 변수값 그때의 값을 곱해줘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요건 또 등비수열이 아니잖아. 그쵸? 여기서 1마피 곱해지는데 또 그러면서 여기 앞에 숫자는 뭐해? 플러스 1씩 증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등차수열 곱하기 등비수열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등비수열의 합 공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고. 되시죠? 그래서 이건 조금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 EX에다가 1-P를 다 곱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1-P를 곱하면 P 곱하기 1-P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거를 이렇게 한 칸씩 예를 들어 밀려서 써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다가 1-P를 곱하면 되는데 요게 1-P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2 곱하기 P의 1-P의 제곱 해갖고 이렇게 쭈쭈쭈쭈 끝까지 막 무한대까지 값이 있을 거예요. 되시죠? 자, 그래서 요 위의 항에서 요 아래 항을 뭐 해줘? 빼줍니다. 요 위의 항에서 요 아래 항을 빼주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요 빼준 값을 적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뭐 시험에 이렇게까지 뭐 나오진 않겠죠. 그쵸? 자, 그래서 2x에서 1-p에 빼기 1-p에 2x를 해줘. 그럼 몇이야? 2x 빼기 2x 약간 플러스 p 곱하기 2x가 될 거 아니야. 되시죠? 그럼 이게 둘이 없어지고. 자, 여기 위에서 아래를 뭐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잖아. 그럼 요 p 그대로 내려올 거 아니야. p 더하기. 자, 요걸 빼줘. 이 어쩌구에서 어쩌구를 빼줘. 그럼 이 어쩌구만 뭐 하겠어? 남겠죠. 이렇게. 더하기. 3 어쩌구에서 2 어쩌구를 빼줘. 그럼 뭐해? 이 어쩌구만 하나 남는다고. 3x 빼기 2x 하면 그냥 x잖아. 그쵸? 그래서 얘만 남게 된다고 이렇게. 되시죠? 자, 나는 2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p로 다 뭐 해줘? 이렇게 있을 때 p로 다 약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p가 다 하나씩 다 뭐 해줘? 지워지면서 1 더하기 1-p 더하기 1-p의 제곱해서 둥둥둥둥 무한대까지 있을 거라고.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뭐해? 무한 등비급수라고. 등비수열을 무한대까지 더하는 겁니다. 되시죠? 공비는 1-p 계속 1-p씩 곱해지잖아. 이거를 무한 번 더해주는 거라고. 자, 무한 등비급수 구하는 공식이 뭐야? 1-r분의 a 이렇게 구한다. 1 공비 1-p분의 a는 뭐야? 첫째 항이잖아. 첫째 항 1을 적어주면 됩니다. 되시죠? 그럼 1-1 하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만나니까 p분의 1만 남는다. 자, 이렇게 해서 기하 분포의 평균은 뭐야? p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p가 지금 뭐야? 0.4니까 0.4분의 1, 10분의 4분의 1 하니까 4분의 10이니까 몇이야? 2.5가 되겠네. 근데 평균은 4이다 했으니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밑에 해설처럼 이거 뭐야? 이 확률 질량변수 뭐야? 아, 기하분포네. 기하분포의 평균은 p분의 1로 구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자, 이러면 당연히 10초 안에도 풀 수 있죠. 근데 기하분포가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기하분포의 평균을 구하는 식을 유도해서 푸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 시험에 나오면 기하분포가 처음 시험에 나오면 기하분포의 평균은 p분의 1이다. 뭐 요로 할 때 평균은 몇일까? 자, 요 정도로 좀 친절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까지까지 풀어야 되나? 라는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아무튼 뭐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무한 등비급수는 1-r분의 a 구하는 것까지는 뭐 이전에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뭐 공부는 했다 치는데 등차수열 곱하기 등비수열이 막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어? 공비를 한번 곱해준 다음에 윗항에서 아래항 빼갖고 구해준다. 아무튼 이렇게 푸는 풀이법도 있다라는 걸 한 번만 그냥 보고 가시라고 한번 문제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딕은 얘는 이제 연속형이야. 그래서 fx가 뭐해? 그냥 0.4. 이거 무슨 분포야? 균일 분포죠. 되시죠? 얘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0부터 a까지 나온다. 되시죠? 그럼 일단 이 a 값도 찾아야겠네. 그럼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요 함수값 0.4를 뭐하면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죠. 확률값을 다 더하면 몇이야 돼?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0.4x 0에서부터 a까지 하면 1이 나와야 되고 a 대입하면 0.4 a 0은 대입합했죠. 0이니까 요게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a는 뭐야? 0.4분의 1이네. 아까 0.4분의 1이 몇이었어? 2.5였죠. 되시죠? 그래서 얘는 뭐해? 0부터
2.5까지 확률값이 뭐한 거? 0.4로 균일한 균일 분포라고 되시죠? 이 균일 분포에 뭘 찾으래? 평균을 찾으래. 자, 균일 분포의 평균은 어디야? 딱 중앙값, 가운데라고. 그렇죠? 그럼 0부터 2.5까지 가운데가 몇이야? 1.25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2다 틀렸죠. 1.25인데. 되시죠? 그래서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다. 되시죠? 푸실 수 뭐 없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처음 봤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푼다. 확률 분포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 근데 이런 풀이도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 가는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에서 빨리빨리 풀려 그랬는데 뭐 한 문제 한 문제가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금씩 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뭐 10번은 뭐 금방 풀 것 같네. 그렇죠? 10번은 뭐 해야 돼? 이 분산분석표 열심히 채워서 F값 찾아봐라. 가액값 찾아봐라 이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SS A, SSB 상호작용 SSAXB 그다음에 SSE가 있을 때 이렇게 되시죠? 여기가 9, 여기가 2, 여기가 900, 여기가 24일 때 얘 자유도 3, 얘 2, 총자유도 23일 때 당연히 MS도 있을 거고 F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되시죠? 자, 교호작용의 자유도 어떻게 구합니까? A의 자유도, A 인자의 자유도, B 인자의 자유도 둘이 뭐해서 곱해서 구하죠. 되시죠? 교호작용이 존재할 때는 교호작용의 자유도는 여기 곱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자유도도 진짜 뭐 하면 돼? 곱해주면 된다고. 되시죠? 그럼 SSE 자유도 어떻게 구해? 이 자유도를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총 자유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3에서 3, 2, 6을 다 뭐 해줘? 빼주면 되겠죠. 다 더하면 몇이야? 11이니까 빼주면 12가 나올 겁니다. 되시죠? 자, 다음에 이제 평균 제곱값은 어떻게 돼? 이거 다 뭐 하면 돼? 나누면 되죠. 그럼 3, 1, 6, 야, 900을 6으로 나누면 몇이지? 150. 그렇죠? 24를 10으로 나누면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야? F값이 교호작용의 F값. 여기만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어떻게 구해? MS 교호작용 MS 평균 제곱을 뭘로 나눠? MS2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2를 뭘로? 아니 150을 뭘로? 2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럼 몇이야? 계산하면 75가 되겠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빈칸 채우기. 아까부터 계속 빈칸 채우기 벌써 한 세 번째 푸는 것 같은데 그만큼 빈칸 채우기 많이 나온다고. 대신 빈칸 채우기 어떻게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된다고. 되시죠? 그냥 단순한 빈칸 채우기, 자유도 찾기 이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대신 그게 좀 뭐 회귀 분석, 분산 분석, 뭐 교호작용이 있는 분산 분석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모의고사에 넣어놨으니 이거 빨리 푸는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 쉬겠습니다.